자, 오늘은 순서를 OT 좀 하고 작품 2개 할 거고요. 1개 할지 2개 할지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중요하고, 제가 제일 우려되는 수업이 그 소설하고 월든 수업이에요. 그 수업이 왜 그러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벽 보고 강의하는 거라, 강의자 입장에서는 일단 월드는 둘째 치고, 월드는 이제 올해는 강의 안 하고 인강에 있으니까, 소설 같은 강의는 제가 하고 나면은 진이 다 빠져요. 왜냐면 이게 제 수업 방식은 쌍방향이잖아요.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소설 여러분들이 예습 안 해온 상태에서 저 혼자서 쭉 하다 보면 막 바다만 적더라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잘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도와달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소설 수업은 예습을 많이 해야 된다. 예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설명을 이만큼 할 수도 있고 요만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반응이 없으면 그냥 후딱후딱 지나갈 수밖에 없고, 이 친구들이 뭔가 자칫 잘못 말해도, 내가 물어보는 것에서 자칫 잘못 말해도 잘못 말했구나 하면은 내가 정정을 해주려고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 자체에서 끌어내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가수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관객이 막 이래주면은 신나가지고 막 더 이렇게 앵콜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노래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관객이 이러고서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할 것만 하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직강생분들한테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강생분들의 호응에 따라서 제 수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직강생분들하고는 내가 상담도 하게 되고 신경을 많이 써주는 이유가, 내 입장에서는 방청이잖아요. 그쵸? 현장에서 방청객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시 여긴다. 그걸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일단은 공지사항 좀 볼까요? 공지사. 일단 여러분들 카페 가입,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있을 테니까 카페 가입을 해야, 그 다음에 정회원 등업 신청을 꼭 해야만 된다. 그래야 다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실명으로, 우리는 카페는 꼭 실명으로만 한다. 이유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 언제부터 자기가 줄리하고, 그쵸? 말도 안 된다. 익명성은 저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공부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할 때도 있고 카페에다가 올리니까, 오른쪽 메뉴에 이제 영미소설의 이해와 영미산문 콘서트, 거기를 보면 참고하셔서 보면 되고, 유튜브 전공영어 김유석쌤으로 하나로 이제 통일을 했어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그걸로 다 보시면 되고, 심심할 때 보세요. 거기에 합격 수기도 있고 제가 작년에 했던 말들도 있고. 증거가 남는다는 것은 사실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야. 왜냐면 말이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한 것도 있고 3년 전에 한 것도 있고 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짧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일관된 저의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원 8시 반부터 오픈하니까 일찍 와서 8시 반 정도에 딱, 너무 일찍 오지 말고 8시 반부터 와서 항상 공부를 먼저 하고 있어라. 수업은 10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8시 반부터 와 있으면 좋겠고, 학원 문의사항 거기 있고, 화장실, 어휘 테스트는 소설 시간에는 10시에 바로 시작합니다. 전주에 배운 거, 그러니까 오늘은 어휘 테스트가 없죠. 가장 행복한 주였을 거고, 다음 주부터 어휘 테스트, 오늘 배운 작품에 대해서 어휘 테스트 바로 들어가고, 특히 소설 어휘는 시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 강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거의 많은 사람들은 어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쵸? 인강 안 듣고도 직강 오는 이유도 어휘. 인강은 공부 안 하잖아요, 잘. 긴장감도 없고 다 같이 진짜 옆에서 이렇게 외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강생들은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도 겨우 외울까 말까 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직강 오면은 야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군요 다들. 그래서 많이들 후회하던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강생 분들도 정말로 어휘 테스트 소설 그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영미산문 콘서트 강의는 그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오셔서 바로 오서 미리 프린트를 예습을 안 해오도록 할 거예요. 와서 그 자리에서 풀게 하려고요. 본문하고 답 쓰는 것도 그렇고 또 그 프린트에 어휘 고르는 게 있어요. 어휘 고르는 게 있으니까 그 자체에서 아마 쌤이 그 테스트를 먼저 하겠다. 알겠죠? 그게 민낯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면 긴장감을 좀 더 주자는 거야. 집에서 예습해와서 듣는 것보다는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을 딱 줄 테니까 시험처럼 똑같이 풀어보고 지문도 다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서 제 해설 강의를 딱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인강생분들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별도의 어휘 테스트는 없고 그 나눠주는 프린트물에 어휘 테스트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개강하면은 아마 이제 바로 시험처럼 좀 이렇게 오셔서 바로 다 풀고 실력을 한번 검증해 보면 되겠고 자료는 저기 공지사항 입구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항상 받아가면 되고 스터디 해당 주 유의사항입니다. 질문은 스터디 통해서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카페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거나 거의 스터디가 다 되니까 오늘 특히나 직강생분들은 스터디를 짜야 되잖아요. 스터디를 짜니까 이따가 뭐 쉬는 시간이든 수업 바로 종료 후에 스터디 아직 못 짠 분들은 바로 묶어 볼 테니까 스터디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예습 위주로 스터디를 하시면 돼요. 복습 아닙니다. 복습은 뭐 놓친 거 정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패러프레이즈 해라, 뭐 이런 의미는 뭐다, 우리말로 좀 불러주면은 그거를 영어로 써보는 것. 그러니까 복습 스터디는 한 30분이면 끝나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확인하고 뭐 올려도 되고, 꼭 면대면 안 해도 되고, 소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예습 같은 경우는 서로, 강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강의를. 작품을 나눠서 한다던가, 부분을 제가 미리 다음 주에 요거 할 겁니다. 라고 이제 하면 그 예습범에 맞춰서 나눠서 서로 강의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학생처럼 예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1, 2월 달에 해봤지만, 이걸 가지고서 애들한테 가르친다. 오늘도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한 친구가 이제 사립 학교에서 기간제를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별도의 교재가 있어서 그걸로 보충 수업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인데, After 20 years, 우리 기출 나왔던, 그리고 제가 저한테 예전에 배웠던 그 작품이 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네요. 라고 반갑게, 아침에 카톡이 왔다. 오늘 첫 출근이어가지고, 교재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이 텍스트들도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PPW 들었었죠? 네. Power Prose Writing. 그 책은, 지금은 하나하나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최근에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고등학교, 서울의, 자사고죠? 하나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교재예요. 고1 교재였어. 고1 교재. 그래서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 막 저한테 막 자꾸 이렇게 어떻게 대단합니다. 엄마들.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 저희 학교 이거 학교 교재인데 이걸 어떻게 시험 공부를 대비해야 되나요? 애가 너무 어려워합니다. 교수님 인강을 듣게 하면 될까요? 막 문의가 엄청 많았었어요. 하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구나.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수업에 어떤 텍스트건 간에 처음 보거나 처음 뭐 교재를 접하던 지문을 접하던 저는 항상 머릿속에 우리는 교원임용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이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 없는 텍스트들은 제가 강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제가 어떤 텍스트를 하던 간에 이거는 내가 이걸 가지고서 강의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여간 그 스터디를 꼭 해야 된다. 인강생분들도 그렇고 꼭 반드시 스터디. 그러니까 소설은 무조건 90%가 예습 스터디, 10%가 복습 스터디. 그 다음에 산문 콘서트 강의는 뭐 예습할 수가 없죠. 왔으니까 그건 복습이 100%다. 복습이 100%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저를 처음 본 사람들 뭐 수업 시간에 뭐 손을 들어서 질문한다든가 미치지 않고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쉬는 시간에도 마찬가지 조금만 쉽게요. 조금만 쉽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담 원하는 사람들 패키지들 저랑 같이 쭉 갈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서 미리 제시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고 당일날 줘가지고 저 오늘 할게요. 이건 안 됩니다. 미리 줘야 제가 일정을 잡고 시간도 빼가지고 상담을 할 거니까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라. 상담 신청서는 4층에서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제 연구실 앞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별도의 그거 없이 대충 보고서 자기가 타이핑 쳐서 어떤 친구들은 뭐 20페이지 써오는 사람도 있고 1, 2월 달 공부를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뭔가 많이 보여줘야 제가 딱 보고서 판단이 되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저 고민이 있는데요. 이거는 안 되니까 그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 1,000만 원 들고 오라고. 여기 고민 상담할 거면은 1,000만 원 들고 오라고. 딱 공부와 관련된 것만 얘기하자. 그걸 딱 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뭘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특강 동영상 강의 다 인고야에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쪽으로 좀 몰기로 했으니까 인고야 반드시 회원 가입하셔서 거기에 있는 이번에 3, 4월에는 여러분들이 특강 강의를 뭘 또 추가로 들어야 되지? 사운드 영미씨 콘서트죠. 영미씨 콘서트 강의입니다. 우리가 1, 2월에는 영미씨의 2회 기본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영미씨 콘서트 강의를 통해서 시를 4개월간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영미씨 콘서트 강의 같은 경우는 뒤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영미씨 콘서트 강의랑 여러분들이 3, 4월에 이제 공부할 게 영어학 의문론 KOCW.net 혹시라도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 같으면 KOCW.net이 뭔가 저희 카페 다 있어요. 공짜 강의고 영어학 위주로 많은 작년에 우리 어마어마하게 합격한 많은 분들이 다 이거 믿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거기서도 시험 계속 나왔고 문제가 같은 이론 개념들이 나오니까 학원 선생님들은 그 뼈대를 잡아준대요. 뼈대만. 그러니까 좀 디테일이 좀 약간 8주 만에 뭘 끝낼래니까 디테일이 약하잖아요. 브릿지가 없고. 근데 이제 이 KOCW 강의는 그냥 지금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의 강의야. 그러니까 다시 학부로 돌아가서 뭔가 좀 더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자라는 거고 강의도 좀 많아요. 많고 하고 출제는 항상 학교 교수님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교수님이 들어가든 이 교수님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수님들의 성향이라는 거야. 항상 강조하지만 학원 강사는 뼈대를 딱 중요한 게 뭡니다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맞아. 근데 그 중요한 건 이미 시험에 다 나왔단 말이야. 더 이상 낼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 중요한 거를 변형을 하겠죠. 하던가 아니면은 중요한 것 이외에 그동안에 쭉 나왔던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그런 강의는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학교 교수님들이 다 모니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학원가에 무슨 강의를 듣고 뭘 어떻게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지 출제 들어갈 때 이미 정보도 다 얻고요. 대학원생이든 교대원생이든 뭐 조교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현직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란 말이야. 얘네들이 다 이런 강의를 듣고 있다고 사교육에서 그럼 그거 안 내. 당연히 그렇게 내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수험자들은 막 우르르 해서 뭐 이게 이 강사가 유명하대, 이 책이 좋대 그러면 그 건물을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직 교사인데 애들이 어느 학교 앞에 있는 학원에 막 우르르 가가지고 그거 강의 듣고 그 교재를 신봉하고 있고 그 강사를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 출제자라면 어떻게 내겠냔 말이야. 그건 당연한 이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KOCW.net 강의를 추천을 한 거고 이 외에도 많아요. 강의들, 무료 강의들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1, 2월 달에는 우리 제 인강생분들이건 직강생분들이건 KOCW.net에서 통사론 강의를 다 완강을 했을 것이고, 부족한 사람은 한 번 더 돌려야 돼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3, 4월에도 계속 이어서 통사론, 경북대 교수님 거 통사론 강의를 다시 한번 또 돌려라. 다시 또 돌려라 하면서 플러스 의문론 강의까지. 의문론은 교원대, 한국 교원대 교수님 거 강의가 되게 좋다라고 소문이 다 났으니까 교원대 선생님, 교수님 거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 굳이 강의 들을 시간이 없으면 전 통사론을 한 번 더 듣고 의문론은 책을 보려고요. 그러면은 뭐 AEP나 AEP 알죠? 예, AEP나 또는 뭐야? EEP. 그쵸? 그냥 뭐지? EPP. EPP나 AEP. 책을 계속 읽어라는 것도 추천합니다. 통사론은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필수. 의문론은 강의는 선택. 제가 의문론이 약하면은 강의를 좀 들어보고, 괜찮습니다. 작년에 조금 한 게 또 있고요. 그렇다면은 EPP나, AEP나 EPP. EPP. 그 두 개. 책을 계속 돌려라. 혼자 하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놓고 서로 진도 빼기 스터디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느 범위를 딱 정해놓고 서로 질문하기를 한다던가, 반드시 스터디를 해야만, 강제성을 부여해야만 이게 되더라고.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처음엔 한두 주는 되는데 결국에는 또 막 밀려. 그래서 보고 있고, 소설 있고, 산문 됐고, 그다음에 우리 직강생분들은 학원 강의 있는 날 외에도 직강생분들은 학원 자습실 쓸 수 있으니까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날 자습실, 강의실이 빈 강의실을 활용해서 자습실로 사용하니까 혼자 하셔도 되지, 혼자서 뭐 집 근처에서 해도 되지만, 또 정 안 되면 매일 못 나오면 하루라도 좀 더 나와서 같이, 이왕이면 같은 인고생끼리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집중력 있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이 평화로워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하는 거랑 고딩들하고 섞여가지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매일 나오면 아무래도 저도 매일 나오니까 제 얼굴도 자주 보게 되고, 또 제가 자꾸 자습실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복도에서도 만나고 뭐 이러니까 좀 더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당연히 또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얼굴 보이니까. 그런 데서 이 시험이라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멘탈로 시작해서 멘탈로 끝난다고 그랬어. 마음에 평화롭고 걱정 불안함이 없어야 돼. 근데 걱정 불안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싸가 돼 있어야 돼. 그냥 하는 곳에서 같이 이렇게 쭉 루틴이 만들어지면 그냥 공부밖에 할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가 바깥에 있으면 자꾸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임용과 관련이 없는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선후배 만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좀 복잡해지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집이 너무 멀다. 지방에서 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친구도 있는 거 알고 있고, 뭐 새벽에 나와서 KTX 타고 오는 친구들도 직강에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 남아서 당일이라도 일찍 가지 말고 여기서 꼭 다 하고 갔으면 좋겠다. 스터디에 끝난다고 가지 말고 스터디 끝나도 저녁에 최대한 좀 있으면 좋겠고, 상담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와서 하지 말고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으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12층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3, 4월에는 소설이 7주 과정이고, 제가 말이 7주지만 우리가 1, 2월 달 수업 해봤지만 제가 1, 2월 달 수업 그 전년도보다도 훨씬 더 수업 시간도 길었고요. 주차만 짧을 뿐이지 수업 시간은 길어요. 저도 지금 후회해요. 차라리 수업 시간을 좀 짧게 하고 한 주를 더 하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쨌건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제가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2주 쉬었잖아요. 1, 2월 직강생분들은 충분하게 아마 뭔가가 자기 정리도 될 수 있고 휴식도 했을 거다 생각해요. 3, 4월도 마찬가지입니다. 7주 과정으로 갈 거고, 근데 3, 4월은 또 심지어 한 주가 더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방학 주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4월 첫 주든 3월 마지막 주든 제가 미리 공지를 할 테니까. 소설 7주 과정이고, 산문 같은 경우는 5주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5중항으로. 이것도 제가 뭐 얼마든지 7주로 늘리려면 늘려요. 근데 제가 컴팩트하게 하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 3, 4월 중 한 주는 복습 주간 예정이다 돼 있고 이거는 뭐 수강 대상 이거는 정신 차리라 정신 그 무장하라고 제가 써놨으니까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킹해 볼래요? 몇 개나 체킹되는지? 수강 대상에 자기 자신이 나는 해당된다. 몇 개가 해당하는지. 나는 다 해당 안 된다도 있나? 그건 합격자겠죠? 네. 합격자 이외에는 몇 개가. 자, 한 개 해당한다. 양심적으로. 한 개. 아, 그냥 7개부터 할게. 그러면 7개 다 해당된다. 없다. 나 많을 줄 알았는데. 좋아. 6개 해당한다. 없다. 오, 잘하나 보네? 5개 해당한다. 4개 해당한다. 3개 해당한다. 되게 5개나 4개가 맞네. 해당하는 게요. 그리고 강의 특징 같은 경우는 영미소설에 의해 특히나 2026학년도 작년도 시험에서 소설에서 그동안에 기입형으로만 나오다가 이제 서술형이 같이 혼합형으로 나왔어요. 근데 몰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모의고사 때는 소설을 기입형으로만 냈지만 항상 강의를 할 때는 기입 이외에도 본문에서 밑줄 그어라. 요거에 뭔지 서술형으로 항상 같이 강의를 했었어요. 또 올해는 몰라요. 또 소설에서 다시 또 기입으로만 나올지, 이건 nobody knows니까. 어찌됐건, 올해는 조금 더 비유적 표현에 대한 답안 연습, 그 다음에 왜 화자가 이렇게 말하는가. 이번에 소설 시험이 Y였잖아요, Y. Y가 계속 나왔거든요. 2개가 계속.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그러니까 소설 강의는 그냥 소설 쭉쭉쭉쭉 있는 거 아니다. 그러려면 못하러 강의하겠어요. 영어 실력과 설명력을 강화하려고 소설 강의를 듣는 것 뿐이다. 이해됐습니까? 소설이다, 드라마다, 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다 텍스트일 뿐이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목적은 영어 실력이고, 그 다음에 설명력을 빨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웃풋 능력을 빨리 할 수 있는, 그거를 강화하는 게 이번 목표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어휘죠. 문학 어휘. 완벽하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3, 4월이 왜 힘드냐면 1, 2월 것도 복습해야 되고 까먹지 않으려고. 시 단어도 계속 해야 되고 파워리딩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파워복화 했던 거 1, 2월에서 끝이 아니라 그것도 복습해야 되잖아. 복습하면서 그 복습 스타디를 또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스타디를 7, 8개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할 게 많으니까 할 때마다. 한 팀하고 7개를 다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누구 막 이런 식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막 더 한다던가 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양이 많은 거야. 1, 2월 것도 하랴, 복습 다시 하랴, 3, 4월 것도 또 예습 복습하랴. 그 다음에 영미 산문 콘서트의 목적은 다양한 장르 글 읽고 실전처럼 해본다. 이제 실전처럼 어휘 문제와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본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좋고 45분에서 50분 시간을 주고 풀고 읽었을 때,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바로 듣잖아요. 들었을 때 본인이 놓치는 게 뭔가, 그 갭을 현장에서 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런 걸 자꾸 놓치고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산문 콘서트 시간에는. 자, 그 다음에 보캐브러리가 산문에서는 보캐브러리 테스트할 때 보캐브러리에서 제가 동의어들, 유사어들 많이 설명을 좀, 많이라는 건 뭐 주관적이고 하여간 설명을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캐브러리가 생각보다 어려울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산문 특강에서는 비유적 표현들 패러프레이즈 연습해야 되고, 그 스타디로 복습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번역 연습을 5개씩 줄 거예요. 번역 연습.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과제로 제가 주니까 번역을 해보고 서로 스타디본들끼리 올리기만 하면 되겠죠. 서로, 깔끔하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는 이게 좀 더 너무 직역적이구나. 그러니까 해석과 번역의 차이는 뭐냐면 해석은 직독직해잖아. 있는 그대로 해버리는 거고, 번역은 뭔가가 좀
패러프레이즈 하듯이 우리말로 바꿔보는 거잖아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번역을 해봐라. 그거에 돼 있다. 그 정도 했으면 좋겠고, 뭐 나머지는 없고. 소설 같은 경우 여기 기출 출처 목록 잠깐 볼까요? 영미 씨는 기출 출처 목록 영미 씨 시간에 줬고, 그쵸?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기출 출처 목록을 주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한 번도 겹친 작품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다. 포인트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도 다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한 번도 겹친 작품이 없다. 그게 포인트다. 놀라운 건요, 제가 뭐 요즘에는 모르는데 몇 년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들은 얘기야. 어떤 강사들 책에, 그 다음에 강의할 때 기출되어 있는 작품을 가지고 강의한대요. 기본 이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기출에 또 써먹고. 그 뭐야?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소중한 수업 시간에 모터로 나온 작품을 그거를 이론이라고 또 강독 시간이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기출을 몰라서 그런 거야. 모르니까 잘. 근데 한 번도 이렇게 기출 출전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두껍게 돼 있는 거는 제 교재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이고, 최근에는 뭐 없어요. 최근 몇 년은 제 교재나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작품이. 2019년도에 한번 이거 정점을 찍었었고요. 아까 말했듯이 after 20 years 그대로 나와서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 2019년도에는 요 소설하고 시 모의고사까지 문제 똑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심지어 8점이야, 그게. 그래서 2019년도 9학년도 영어 커트라인 한번 보세요. 팍 올라갔습니다. 팍, 갑자기. 2018하고 19하고 차이가. 그 8점 때문에 그래요. 제 수업 들은 사람들은 8점 쭉 올라가 버린 거고, 안 들은 사람들은 미치는 거고. 근데 특히는 소설은 어느 정도 쓴다 하더라도 시 같은 경우는 또 배워야만 썼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2012년도에 벌써 한번 나왔네. 제 모의고사나 교재에서 2019년, 12년. 그 다음 몇 년도? 19년. 몇 년 차야? 7. 여기 더하기 7하면 뭐야? 22년. 작년에 나왔어야 되네, 내 거에서. 그쵸? 이게 느낌상, 분위기상, 올해 기대해 봅니다. 그죠? 이게 비슷한 7, 8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다. 희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영미소설 기출 디렉션 볼까? 네. 이제 소설이 이런 식으로 그냥 기출 나왔다. 이건 어차피 저 이제 곧 5월, 6월에 저랑 다 볼 거예요. 다 보면서 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답이 끌어오느냐. 저는 방법론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5, 6월 달에 이걸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이제 이걸 나눠드린 포인트가 아까 말한 대로 올해 맨 뒷페이지 보면 2026학년도 디렉션 볼까요? 그러니까 2021년도서부터 한번 쭉 보세요. 2021년도서부터 2025학년도까지는 소설 문제가 원워드죠, 그냥. 기입형 2개로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작년도 2026학년도 출제위원이 싹 바뀌면서 교체되면서 이제 2026학년도서부터 이렇게 서술형, 거기도 Y다 동그라미 2개. Y 물어본 거야. 이래서 많은 수험자들이 당황을 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틀에 너무 갇혀 있거나, 너무 이렇게 폼이던 어떤 문제 유형이나, 그것에 너무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험장 가면 많이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범대생들 보면은 공통점이 좀 뭔가가 좀 보수적이고, 그쵸? 변화 싫어하고,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작년에도 순발력이다. 순발력이다. 너무나. 그래서 제가 심지어 작년에는 강의하는 요일도 막 바꿨어요. 마지막 모의고사 때는 막 갑자기 토요일 날 해버릴게. 막 이랬다가. 모두 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제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꾸 변화를 줘보자. 이 친구들 너무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으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제가 스타디원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한 사람하고 몇몇 사람하고만 1년 쭉 가지 말아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자꾸 변화를 자꾸 많이 주는 연습을 해봐야 이게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야. 자꾸만 뭐 교육학이든 어떤 전공 문제든 뭐 2차 문제든 간에 딱 뭐 이건 이거다라는 건 답이 없다. 항상 급변하는 시대잖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도 급변해. 막 이렇게 냈다가 문제 배열도 갑자기 뭐부터 어떤 영역부터 냈다가 막 순서도 바꿨다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적응하려면은 너무나 정형화 시키지 말아라. 공부 장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말하는 게 너무 한 곳에서 그냥 집에서만 한다던가 어떤 뭐 스터디 카페에서만 간다던가 항상 변화를 좀 시켜라. 이런 날은 여기 가서 하고 이렇게 가고 그런 루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간 Y가 2번 나왔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올해 소설 강의는 조금 Y 쪽에다가 신경을 쓰면서 강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케이? 네. 오늘 예습을 안 됐잖아. 그죠? 아 진짜 수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수업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먼저 5분만 쉬었다 할게요.